안녕하세요. YNS 열정과 신념 중3 동아윤 평촌중학교 내신 대비를 맡은 강사 앨리슨입니다. 지난 4월 28일 월요일에 있었던 평촌중 시험지의 어휘, 어법, 영작의 대표 문제를 풀어보고 이 학교 평촌중학교 시험의 특징과 앞으로의 대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평촌중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제외하고 근처 학교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인 6쪽의 시험지의 모든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선택형 객관식 문제 2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로 중3에서 서술형은 아직까지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어찌 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시면서 대표 유형을 풀어보시면 먼저 6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고르시오. 그 다음에 또 평촌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 중에 죄송합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의 유형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문장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나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각 주어진 문장이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5번째 문장까지 나와 있는데 각 문장에서 Minho isn't sure whether he locked the front door.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는 whether이 쓰였는데 앞에 isn't sure이라고 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맞습니다. 두 번째 문장, you should ask her. 자, 그녀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 그녀에게 물어야 할 내용은 역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 that을 쓰는 것이 아니라 if나 whether를 써주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틀리고요. 세 번째, whether we win or not 이라고 해서 자 여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이기든 그렇지 않든 We should be proud of our efforts. 우리의 노력을 자랑스러워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if나 whether이 있었지만 평촌중 프린트에서는 if나 whether이 각각 부사절에서 쓰이는 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게 고스란히 이 선택지의 문장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whether 맞게 쓰였으니까 이 문장은 맞고요. 다음 we are wondering if to have dinner 이라고 해서 if하고 whether이 명사절에서는 같게 쓰이지만 뒤에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if가 아니라 반드시 whether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문장은 틀렸습니다. I strongly believe that kindness and empathy can make a huge difference in our community. 그래서 believe라고 하는 동사, 믿고 있는 확실한 내용을 절로 이끌 때 접속사 that 써주는 경우 맞고요. 이때 that은 생략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생략하지 않고 써줬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옳은 문장의 개수 고를 때 정답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주어진 문장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다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러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8번에 나와 있는 주어진 단어와 문장 부호를 변형 없이 모두 배열을 해서 영작을 할 때 가장 어법상 적절한 것은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은 평촌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고 내용을 정리하는 학교 프린트에 투부정사의 쓰임, 여러 가지 용법에서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나와서 학습지 꼼꼼하게 푼 친구들은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장의 쓰임을 안다든지 투부정사의 의미에 주의해서 해석하는 문제로 나와 있었던 것을 역으로, 영작으로 배열해서 쓸 수 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여기 주어진 문제만을 풀기보다는 좀 다각도로 바꿔서 문장을 자꾸 익숙하게 써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에 해당되겠죠. To make good friends, you must first be a good friend.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문제는 11번에 해당한 단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5점짜리 문장이고 역시 선택지에는 5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일반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르게 여긴 아예 빈칸을 쳐놓고 이 아래에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 문장을 채우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단어에다 밑줄을 쳐놓고 이 단어의 설명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 are many planets in the universe에 해당하고요. universe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이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we had little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라고 했고 the trader directly bought goods from producers. When you have a muscle pain, 근육 통증이 있다면 마사지 can make you feel better 이라는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겠죠.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에 대해서 보면 orig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universe라고 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1번 someone who buys and sells things 라고 해서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여기 트레이더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2번 a lot of water that covers land that is usually dry. 일반적으로 메마른 땅을 덮는 많은 양의 물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flood, 홍수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여기 위에서는 홍수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답은 2번에 표시하겠습니다. 3번 the beginning, cause or source of something. 무언가의 시작, 원인, 근원이라고 해서 orig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요.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countries either by talking or writing 해서 말을 한다든지 글을 쓰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과 국가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면 여기 있었던 contact 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the action of pressing and robbing someone's body to help him or her relax.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위라고 했을 때 마사지에 해당하는 단어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universe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밑에 뜻풀이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영 단어는 풀기 위해서 당연히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와 그다음 저희 학원에서 따로 제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뜻, 그다음에 영어, 한글어 풀이까지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테스트를 보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전체의 뜻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안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유형의 어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옳은 문장의 개수를 물어보고 역시 5문장이 쭉 나와 있으면서 전체 1개부터 5개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 개만 모르더라도 오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whether it will rain 진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고요. 주어로 쓰여서 동사에 비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빠진 형태로 쓰고 앞에는 가주어 it을 썼습니다. 자, she is said to be a very creative artist. 그녀는 아주 창의적인 예술가라고 말이 되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3과에 나와 있는
본문 수업을 하면서 이미 수동태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공부했었던 내용이 역시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It's very rewarding to learn new skills 라고 해서 역시 투부정사로 쓰인 진주어가 문장의 뒤로 빠져서 앞에 가주어가 있는 상황이고 rewarding, 가치 있는 것이다. 맞게 쓰였습니다. Is it true that 해서 역시 that 이하는 사실입니까?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통해서 only use 10% of our brains.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확실한 내용의 접속사 that 맞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학생이 풀어왔던 시험지를 이렇게 지우고 올려서 조금 선명하지 않게 나왔는데 We achieved our goal.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달성했다라는 것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히 쓰인 문장이어서 what이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써야 하는 문장이고요. 요 자체는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surprising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모두 맞는 문장, 다섯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고를 때는 4번의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대표 유형 어휘하고 어법하고 영작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제 조금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 2과 그다음에 3과에 나와 있는 대화문의 관용어구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표현에 좀 더 추가된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외부 지문 2개와 같이 묶여 있었는데 외부 지문 첫 번째 스티브 잡스에 관한 얘기는 작년 중간고사 때 출제되었었던 내용, 공부했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올해도 다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했었던 내용이고요. 전체 요 분량이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춘 쿠키에 대해서 유래, 어떻게 이제 이게 북미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포춘 쿠키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지문은 올해 처음 제시된 지문이었었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조금 낯설어 했기 때문에 해석 위주, 그다음에 문장의 어순 배열 등을 통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눈에 익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만큼의 분량들이기 때문에 전체 외부 지문하고 관용어 같이 묶어서 A4 용지 8장의 분량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적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많았던 시험 범위에 비해서는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가 더 중요해졌고 좀 더 빨라져야 된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촌중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 1학기 중간고사를 본 모든 학교의 공통적인 특성은 영영풀이가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비중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교과서가 많이 몇 년 동안 내년 되면 이제 내후년에 중3 교과서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기출문제도 많고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오히려 외부 지문의 비중이 더 커질 거다라고 예측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에서도 물론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지문도 단순히 해석만 하고 단어만 암기하고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만 파악해서는 역시 고득점을 받기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이나 외부 지문에서 변형이 없었고요. 어색한 문장이라든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 등의 유형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외부 지문에서 어법이 출제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외부 지문의 내용 파악만을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역시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평촌중 시험 대비의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이 없는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본문과 외부 지문의 변형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변형이 예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휘와 어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느 학교 어떤 시험을 막론하고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단 영영풀이와 유의어, 반의어를 통해서 어휘를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법은 시험 범위 내에 어법, 당연히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상황에서 관련되어져 있는 확장 어법까지 실질적으로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법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반복 학습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촌중은 지문과 현지의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 내용을 통해서 내용 파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대입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